안녕하세요. 저는 신효아 선생님이랑 같이 중상위권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네요. 네. 앞에서 신효아 선생님께서 H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S반이랑 H반이랑 두 개 차이 물어보신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S반과 H반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위층 데스크에 가셔서 S반은 어떤 반이에요? H반은 어떤 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S반은 서성한, 중경시 이런 데를 준비하는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H반은 건동, 홍숙, 인하광, 아주 이런 중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근데 딱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대비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S반은 방금 말한 그 대학 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반이고요. H반은 딱 중상위권 대학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딱 최적화되어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내가 그러니까 물론 S반에 있는 대학을 딱 쓸 거예요. 몇 개 없지만 거기 안에서만 내가 끝내겠다. 그럼 S반 들으시면 되고, H반에 있는 대학만 딱 듣겠다. 내가 쓰겠다 원서를. 그러면 H반을 들으시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막 경희대도 쓰고 싶고 건대도 쓰고 싶고, 막 H반이랑 S반이랑 약간 중상위권 애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실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실력이 만약에 지금 H반이다. 사실 나는 그냥 건대가 지금 사실은 내 실력이다. 근데 한번 경희대나 이대나 좀 찔러보고 싶다. 그럼 H반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내 실력이 이제 서성한이다. 근데 내가 재수는 죽어도 싫다. 근데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약간 그 중상위권 대학, 건대라든지 건동홍 그런 데도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 학생의 실력은 S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S반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실력에 맞는 반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 H반 준비하는데 S반 있는 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왜 쓸 수 있냐면, 옛날에는 논술에 약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논술 문제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이랬다가, 이제는 다 평준화됐어요, 문제가. 물론 의대나 연대나 좀 이제 어려운 대학들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한양대 이제 상위권 그 오후 원투 이런 데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서열대로 문제 서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희대나 이대나 이런 데 문제가 성대란다 어디지? 건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인하대 이런 데 문제가 더 쉽고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 따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H반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S반, 물론 S반에서는 이제 한양대나 그런 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S반에서 경희대, 이대 한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쓰는 데는 이제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S반을 잘 따라오면 H반 수업은 당연히 따라온 데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문제의 실력이 학교마다 이제 약간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거기서 문제 수준이 거긴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합격자의 실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똑같이 내잖아요. 문제를 똑같이 내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이 만약에 80점이었다. 그럼 중위권 학생들의 평균은 6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거예요. 커트라인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상, 그리고 이게 논술 난이도예요. 중상, 중, 그리고 중하, 그리고 하 이렇게 있겠죠. 물론 여기 최상도 있어요. 최상 같은 경우는 울산대나 카톨릭대, 의대 이런 데 문제긴 한데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S반에서는 문제를 어떤 걸 다루냐면 상부터 중하까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S반. S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상, 중상, 중, 중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S반은 연대 쓰는 애도 있고 한양대 쓰는 애도 있고 그런 학생들을 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상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부터 중하까지. 중하도 내야죠.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못하지만 이제 눈은 높은데 이제 그 1시간 10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들 막 괴로워가지고 맨날 계속 음료수 사 먹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니 진짜 있어요. 어떤 애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여기 앞에 가서 알바하고 오겠대요. 자기 할 시간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알바하고 오겠다 이런 애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중하 문제도 골고루 섞어 놓긴 해요. 그러면 H반은 문제를 어떻게 제가 보냐면 이렇게 해요. 중에서 이렇게 중상부터 딱 중하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이유가, 상문제 진짜 잘 풀잖아요. 그럼 H반을 가는 애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상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학생들은 H반이 아니라 진짜 연대나 한양대 그 상위권 학생들 그런 데를 가는 거고, 방금 말했던 그 나머지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면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H반 학생들의 실력이 1등급 때는 없어요. 2, 3, 4 심하면 5등까지도 있긴데 2, 3, 4인 애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논술에 이제 뭐 합격자 이런 게 있어요. 뭐지? 합격에 영향을 안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맞으라고 낸 게 아니라 그냥 내본 거예요. 푸는 애 있나? 그냥 100점 방지 문제로 약간 내는 거예요. 영향을 안 끼치는 문제가 있고 맞으면 좋은 문제가 있어요. 맞으면 좋은 문제. 그리고 맞아야 하는 문제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떨어지면은 다른 문제에서 뒤집을 수 없거든요. 하는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합격에 영향을 안 끼치는 문제는 설명을 해줘봤자 애들이 뭐 본인 스스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합격 영향을 안 끼치면 그 시간만 잡아먹는 거거든요. 요렇게 두 개. 맞으면 좋은 문제랑 맞아야 하는 문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막 의대에 쓸 게 아니면은 안 맞아도 되는 문제. 그냥 내가 중상위권 대학을 쓰는데 뭐 전혀 맞으라고 낸 문제가 아닌 거는 빼놓고 진짜 합격을 위해 필요한 문제들로만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 실력이 중이다 그러면은 요 반 같은 경우는 내 실력이 중인데 상 문제를 이제 너무 이제 못 풀잖아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중에서 상은 좀 많이 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학생의 실력을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원서 쓸 때 좋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 풀면서 실력도 오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딱 보면 아 얘가 한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니까,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은 대학이 몇 개 없지만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뭐 어디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이제 점쟁이도 아니고 막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을 하고, 물론 이제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뭐 어딜 써도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제가 쓰고 싶은데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약간 그 논술 스타일이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언어를 못해요. 언어를 못해서 제시문이 길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있었어요. 걔가 언어가 원래 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7등급 나왔대요. 근데 걔가 언어를 포기했는데 걔네 엄마가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 전화해서 어디 대학 뭐 쓸까 하는데, 제가 보통은 남의 인생이잖아요. 남의 아들 인생인데 제가 뭐 그냥 뭐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데 뭐 추천드리진 않아요. 보통 요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거기 쓰시면 그냥 광탈하는 거예요. 걔는 거기 절대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못 가는지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추천해줘서 걔가 7424 붙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최저를 이제 기적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라든지 뭐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뭐 어쨌든 학생들마다 그 스타일이 있어요. 학생들마다 어떤 구체적인 스타일,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데 약간 그 중위권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거에 또 맞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대학이 좋겠다. 어떤 애는 제가 거의 학생한테 빌었어요. 제발 좀 깔끔하게 써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거를 못 고치더라고요. 애가 못 고쳐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대학을 쓸 때는 좀 쉽고 깔끔하게 잘 쓰는 대학보다는 걔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식만 되게 이게 성의 없이 쓰는 대학이 그렇게 쓰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면 걔한테는 약간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학교에서 문제 푸는 거를 그냥 풀어서 맞으면 이렇게 점수 준 학교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학생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실력도 잘 알고 있고 스타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서 쓸 때 좋은데, 이제 S반 애들은 사실은 실력은 H지만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이제 S반에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혹시 내가 또 막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저희 부원장님이 원서 상담을 해주세요. 원서 상담을 해주시다가 너무 그게 학생이 많아지면 이제 제가 원서 상담을 도와드리거든요. 도와줄 때 저는 그 학생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지금까지 쓴 시험지를 다 갖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면 쭉 쓴 시험지를 봐요. 시험지를 봤는데 실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르겠냐면 백지 아니면 쉬운 것만 딱 이게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그냥 손도 못 대버리고 누구나 다 맞는 문제는 그냥 딱 써버리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이 중위권 대학 중에서 도대체 어디를 찍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걔는 왜 S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H반에 들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원서 쓸 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하필 S반에 있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원래 좀 잘하는 아니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솔직하게 상담을 이렇게 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어머니들 이제 우리 요걸 봐야겠죠. 우리는 원서를 잘
써야 되고 원서를 잘 쓰려면 이제 자신의 실력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맞으면 좋은 문제랑 맞아야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늘 그 뭐시기냐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교과서 주요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으면 좋은 문제인 거죠. 맞으면 좋은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있는데 수능에서는 묻지도 않아요. 수능에서는 이제 절대 안 묻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딱 이걸 보면 다 못 풀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은 이제 학생들이 막 잘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계단식으로 이제 조금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단식 단계별 같은 말인가? 어쨌든 계단식 접근을 시키는데요. 처음에 제가 교과서 문제를 풀려요. 그럼 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그럼 제가 어떤 문제다라고 학생들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일부러 이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 어머니들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 보고 무슨 내용이겠다라고 추측하시라고 이 문제를 실어놓은 거예요. 얘는 수능에선 나오지 않지만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서 애들이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건 이제 한양대 17년도 오전이었는데요. 요 문제를 풀게 해요. 같은 개념이 쓰인 같은 아이디어가 쓰이는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학생들이 푸는 학생이 있고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소규모 수업이니까 제가 애들한테 풀라라고 시간을 주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었나 어느 정도 풀었나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못 푸는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좀 잘 푸는 학생들한테는 좀 약간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무 잘 풀면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요걸 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이제 또 18 서강대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요것도 이제 뭐 직사각형들의 합이랑 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풀게 해요. 그럼 학생들이 지금 연속해서 한 3개 정도 이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더라도 감을 잡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요. 잘한 학생들은 이제 이 문제는 딱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빈줄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빈출 개념을 다루는 이제 기본 문제인데요. 얘도 빈출인데 얘는 약간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 그렇다고 수능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진 않아요, 학생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빈출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제 맞으면 이제 좋은 문제인 거죠. 맞으면 좋은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또 설명을 해요. 뭐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 볼록성에 대한 게 이거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문제 풀게끔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 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풀리거든요. 하나는 스스로 접근하게끔 하고, 하나는 제가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실제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약간 문제가 변형된 거. 근데 이제 변형됐을 때 학생들이 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차피 빈출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제 막 실력이 하나를 가르쳐서 열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기를 바래요. 근데 학생들은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를 웃으시는 일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한 3번, 4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 하나를 알고 시험장에 가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딱 처음 풀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도 다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키면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걸 딱 보면 이 문제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그거구나.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라는 것만 깨달아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빈출 문제 연습.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능에서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와요. 근데 애들이 등한시해요. 이게 약간 대충 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미분의 정의라든지 정적분의 정의라든지 알기는 아는데 막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충 봤는데 논술에서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미분 가능성, 이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수능 대비한 학생들은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공부를 하지 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진 않기 때문에 딱 그걸 노려서 내요. 대학에서 미분의 정의, 뭐 정적분의 정의 이용하는 거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훈련시켜요. 그래서 가서 왜? 얘는 나올 거니까. 내가 6개 학교 논술 쓰면 그중에 한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만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맞아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틀리면 다른 문제 뒤지긴 힘들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요.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나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아야 하는 문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키고요. 어쨌든 뭐 수업 내용은 약간 맞아야 하는 거,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약간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강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취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격증을 막 이렇게 따려고 이제 뭐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들이 공부한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 공부를 하고 땄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보통 학생들이 3주가 걸리면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3주가 걸리는 걸 제가 1주 만에 땄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1주 만에 어떻게 땄냐면요. 합격자 컷이 60점인 거예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공부하지 않죠.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뭐하러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60% 공부했어요. 60%.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건 객관식이었으니까 찍어서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찍어서 10%는 내가 찍어서 맞겠다 해서 70점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합격인 거예요. 내가 논술 문제를 다 푸는 게 내가 뭐 논술 문제를 다 풀어서 뭐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합격 영향을 안 끼치는 문제는 그래서 그냥 안 보는 거고 합격 영향을 끼치는 거. 내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거. 요런 문제들로 이제 학생들을 계속 훈련시켜 가지고 최대한 합격에 이제 가까워지게끔 하겠다. 그거고 맨 마지막 이제 강의 소개는 아까 신용화 선생님이랑 같아요. 뭐 날짜만 다르죠. 정원 12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 아침반 하고 있고 뭐 2시간 20분 수업 같고요. 그리고 숙제는 잘해야죠. 숙제. 가뜩이나 수업 시간에 못 했으면 이제 숙제라도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숙제가 되게 중요해요. 중상위권 반에서는. 중상위권 반에서. 왜냐면 그날 내가 못 풀었는데 숙제도 안 하면 그냥 하루 공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좀 최대한 좀 잘해서 복습해서 알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미적이랑 기백은 다 끝났어요. 이제 5월 초부터 반이 다시 개강이 되는데 이때는 기백만 다루고 있고요. 어머니들 아까 뭐 신유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백 어려워가지고 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기백이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좀 공감각이 좀 뛰어나거나 그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는데 못한 애들은 좀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수능이랑 약간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논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봐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1월부터 개강은 했지만 H반은 뭐 굳이 뭐 1월부터라기보다는 그래도 수학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5월부터 약간 시작하라고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수능도 안 돼 있는데 과연 논술을 지금 해야 될까 애들이 좀 많이 이렇게 딱 멘탈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약간 논술에 집중을 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중간고사 뭐 잘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뭐 망쳤어. 근데 6월도 망쳤어. 기말도 망쳤어.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멘탈이 막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지금부터 약간 논술에서 아 논술이 이런 거구나. 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약간 아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논술에 대해서 학생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털려도 그래 논술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때 돼서 어떡하지? 막 재수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좀 해서 아 논술이 이런 거구나. 내가 좀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백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5월 때부터 이게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냥 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 그리고 맞을 문제를 맞게 한다. 그런 반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